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아파 보여? 퀭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야, 피부가 약간 무너져서 이렇게 피부가 정말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술의 경험도 풍부한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미나입니다. 눈, 코, 입, 이목구비는 너무 예뻐요. 얼굴형도 예뻐요. 그런데 맨날 사람들이 너 어제 잠 못 잤니? 너 눈이 왜 이렇게 퀭하니? 다크서클이 발끝까지 내려왔어? 이런 얘기 맨날 들으시는 분들 있죠? 왜? 난 맨날 왜 이런 얘기를 듣는 걸까? 정말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환자 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공개를 하려고 찍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이 계속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고민하게 되고 저 부분 마음에 안 들고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아마 더 잘 보일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이 부분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부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 고민의 일환으로서 사진도 찍은 거고 그리고 이것도 해결한 거거든요. 사진 찍는 사람을 노려보고 찍은 것도 아닌데 위 사진을 보면 약간 불만에 차 있고 눈빛도 뭔가 불만스럽고 그리고 좀 뭔가 제 사진 이렇게 폄하하기 싫지만 약간 범죄형 같지 않아요? 이렇게 화나 있는 듯한 인상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밑이 되게 패여 있어요. 저도 눈밑이 굉장히 패여 있고 약간 얼굴에 약간 원래는 살이 없는 편이라서 어제 잘 잤어요. 컨디션도 좋아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아파 보여? 퀭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약간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 이제 눈밑 필러를 살짝 맞은 사진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출하려고 찍은 것도 아니라서 지금 눈썹도 없고요. 사실 기미, 잡티 이런 것도 그대로 보여서 저도 이런 고민을 한다, 이렇게 해결한다,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후사진을 보면 눈에 많이 힘도 안 들어있고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내 외모에 대한 게 바로 사진에도 나와요. 그리고 눈밑도 잡티 같은 게 해결은 안 됐지만 약간 환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경계가 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인상도 부드러워 보이고 같은 얼굴에서 화장을 안 하고 굳이 어떤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해 보이고 같은 얼굴에서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눈밑 꺼짐의 효과, 눈밑 꺼짐의 단점, 그리고 눈밑 꺼짐을 해결했을 때의 장점, 이게 아마 이 사진에서 느껴지시는 전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크서클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그냥 착색이 돼서 눈밑이 그냥 검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케이스처럼 이렇게 패여 있는 거. 지금은 사실 이제 필러를 맞은 이유라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눈밑이 그 윤곽 자체가 푹 꺼져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피부가 약간 무너져서 이렇게 피부가 살짝 처져 있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눈밑에 주름이 그냥 짜글짜글한 거. 제가 이제 4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딱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2-3가지 정도 콤비네이션이 되죠. 어릴 때는 물론 아기 때부터 그냥 페임을 그냥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제외하고 먼저 착색이 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꺼져 들어가는 게 이제 복합이 되다가 피부가 늘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름까지 겹치게 되는 게 이제 보통 다크서클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눈밑 필러가 필요한 케이스는 첫 번째, 착색이 돼서 다크서클이 생긴 경우에는 착색이 된 피부 사이에 필러를 살짝 깔아주면 그 착색이 된 안쪽의 색소가 필러로 인해서 살짝 옅어져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눈밑 페임형. 이건 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패여 있을 때는 거기를 살짝 채워줌으로써 굴곡이 보이지 않게. 사실 눈밑 필러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는 이제 이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눈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경우에는 피부를 살짝 탱탱하게 채워줌으로써 그 주름을 덜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오만해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 밑에는 되게 중요 구조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 눈밑 페임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그 안에 이제 경막이 있고 그 위로 타고 넘어온 조직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지방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근육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타이트한 경막 자체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뼈 자체의 위치가 너무 잡고 있다든지 뭐 나와 있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부학적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똑같이 시술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해결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잘못 나서 울퉁불퉁함만 만들고 사실 여러 가지 꼭 아주 나쁜 부작용이 아니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밑 필러는 정말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술의 경험도 풍부한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밑 필러는 눈밑이라서 더 고민되시고 무섭고 괜한 두려움을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어머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게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거였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눈밑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